자, 안녕하세요. 지금 곧 있으면 미국장이 열리고, 현재 시간은 10시 2분입니다. 지금 증시가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선물 지수는 오르다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쪽에서 지표가 좀 잘 나와서 오르다가 다시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ADP 비농업 고용 변화인데요. 사실 이번 달의 가장 핵심은 이 고용 지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한번 논리를 볼게요. 지금까지 증시를 이끌어왔던 원동력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면은 무한한 성장, 미국이 강력한 바이 아메리카로 돌아오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돈을 풀면서 이제 통화량을 통한 무한한 성장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미국 정책의 핵심이었었어요.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광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흐름이 괜찮았는데 이제 6월달, 7월달 가면서 점점 그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모멘텀이 약해진다라고 해도 모멘텀이 약해지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기대감은 어느 정도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며칠 전인가요? 며칠 전에 발표한 GDP 증가율이 2분기가 6.5%밖에 안 나왔다는 1분기도 하향당하고 2분기도 6.5%밖에 안 나옴에 따라 이제 비농업 부분의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면 피크아웃을 이제 없애려면 결국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해가지고 GDP가 하향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잡혀야 되고 또한 부의 일부가 집중되어 있는 미국에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돈을 벌고 소비를 함에 따라서 소비가 견인되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시점이었었어요. 지금 현재 이번 년 1년이 딱 그 시점이에요. 그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고 소비세가 올라가면서 소비세가 아니죠. 이제 소득세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부의 재분배가 일어남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인 경기를 보여줄 거다. 거기다가 막강한 재정 투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또 막강 시대가 변하면서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센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파워가 엄청나게 센 미국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까지 핵심이었어요.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한 번에 꺾이게 된 거예요. 이 고용지표랑 GDP 때문에 지금. 이 고용지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잘 떴으면은 그래도 2분기 피크아웃 아니다. 우리는 더 갈 것이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다려 볼 것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왔을 텐데 지금 이것까지 낮게 나온 상황이에요. 거기다 밑에 지금 빰빰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이것까지 만약 망한다. 자, ISM 고용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50 이상으로 심지어 이제 6월 달에 발표했던 것은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7월 달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해왔었어요. 50이 넘고 있었기 때문에 호강기라는 증거였고 계속 이게 증가하는 추세로 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것까지 낮아진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급자 관리협회에서 구매자 관리 지수에 따른 거고 이게 만약에 낮게 된다면은 경기가 불황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인 거예요. 이것까지 낮아버린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미국 2분기 피크아웃 논란은 더욱더 심해지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향후 한 두세 달간은 한두 달간 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세네 달
만약에 코로나가 안 잡히고 지속된다 라고 하면 더 긴 불황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더 큰 불황 속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큼 뭐 이거는 안 떴다고 하더라도 농업 고용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구매자 지수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고용이 나쁘기는 한데 그렇다고 기업 활동이 안 굴러가는 건 아니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앞으로의 정부가 설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해가 이번 년 3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서부터 엄청나게 막 가기 시작할 거예요. 부양책 효과가 더 제대로 쏟아질 시점인데 사실 그러니까 더욱 그러겠죠. 부양책 효과가 제대로 쏟아져야 할 시점에서 부양책 효과가 안 쏟아졌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좀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능력이 시험받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것만큼은 잘 뜨길 바라고 만약 이거 두 개가 못 떠서 증시가 빠진다 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른 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수치를 뭐 인도의 성장, 중국의 성장도 볼 수 있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부양책이지 않나. 향후 부양책이 더 쏟아질까? 라는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엔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식었어요. 지금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부양책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미국한테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당연히 도전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양책이 중국은 나올 것 같고 아마 그 소프트웨어나 이제 하드웨어 위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사상 최대인 시점에서 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소송을 각오하고도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내쫓길 사람들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2분기에서는 아직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되고 일부씩 통과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일부씩 통과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더 강한 부양책이 나올까? 그리고 1억 9천만이 원래 1조 9천억 달러라는 수치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저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새 인프라 정책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 우려 때문에 더 크게 이제 부양책이 많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향후 더욱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미 고점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참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를 좀 꺼리는 게 많이 좋고 또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실적 차별을 많이 두는 게 좋겠죠. 실적 결국에는 지금부터 실적 장세예요. 옛날같이 정책주로 가지 않습니다. 정책주로 물론 가기는 하겠고 우리나라 당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책주로 가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친환경주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서 했어요. 반도체주가 좀 많이 긍정적이겠죠. 이제 아무래도 삼성 이재용이 풀려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된다라면 분명히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줄 거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좀 더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도체주들은 기본적으로 시총이 무거워서 정책주라고 불리기도 애매한 시점이어서 이미 정책주들은 어느 정도 많이 소화가 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책주를 공부할 바에는 실적주를 공부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성장주랑 경기민감주를 둘 다 봐야 되는 시점이고, 왜 그러냐면은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나쁜데 어떻게 경기민감주가 좋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대규모 부양책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대규모 부양책. 대규모 부양책을 하시는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들은 훨씬 더 그쪽에 수급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를 안 볼 순 없어요. 절대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성장주에서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를 볼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가 파운드리가 이번 년부터 제대로 더 성장할 시기인 것 같고, 플러스로 여러 가지를 보자면요. 한번 증권을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를 그럼 쳐야겠죠?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외인이 오늘 많이 매수를 했어요. 오늘만 해도 거의 600만 주 이상, 어제는 이제 7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매수를 때린 이유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이라, 그 다음에 이제는 삼성이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좀 더 발을 넓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제 3나노 공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D램이랑 낸드램이랑 X램의 가격도 계속 뛰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 삼성전자가 뜨고 있고, 당연히 그 하위 효과로서 반도체주들은 전체적으로 갈 것이고, 앞으로가 반도체 투자의 제대로 된 시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50조 이상의 금액을 아마 쌓아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파운드리 역량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시점에서 부양책이 충분히 쏟아질 수 있다라는, 이 지표가 나쁘게 떠도 부양책이 충분히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에 따라서 그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와 이제 모든 산업에서 핵심이 되어버린 반도체, 즉 심지어 많이 오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현재 계속 행보하고 있는 자리여가지고 이제 다시 가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